이전에 결국 학교 교육 시스템에 관한 문제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선행학습에 관한 문제점을 또 지금 언급을 하셨거든요. 선행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입시제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외고라든가 뭐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고등학교에 가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공부도 있을 터인데 이 문제는 결국 입시제도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풀 수 없는 숙제가 아닐까요? 예, 그 입시제도도 그 개선을 우리가 이제 입시제도도 개선을 해야 되고 교과 과정도 사실은 개선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우리가 특히 또 이제 사교육에 굉장히 여러 수요가 있는 층도 있습니다. 꼭 뭐 공부를 많이 하겠다는데 공부를 못하게 또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욕구들을 조금 우리가 충족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학교 다양화도 사실 필요합니다. 학교 예. 다양화도 필요하고 입시제도 개편도 필요하고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전부 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외고 문제가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에 많은 사교육을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하고 그 외고는 외고답게 외고의 가장 큰 목적이 사실은 이제 어학 잘하는 사람들 키우기 위한 게 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잘 뽑기 경쟁보다는 잘 가르치기 경쟁을 하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외국은 명문대 굉장히 많이 보낸다고 합니다. 명문대 갈 수 있는 능력된 애들 100명 뽑아가지고 50명 보내는 거 이게 나는 과연 뭐 잘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 10명 갈 수 있는 애들 뽑아가지고 한 20명 보내는 걸 우리는 더 좋은 학교라고 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는 잘 뽑는 경쟁보다는 잘 가르치는 경쟁으로 가자고 해서 그 입시제도 개편도 했고 외고 입시는 지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 지필고사하고 영어 듣기 폐지하고 각종 경시, 경연대, 술상, 실적 반영 금지 조치 취하는 것도 이러한 그 방법입니다. 아마 내년부터 외고 입시는 달라집니다. 네. 또 이제 잘 가르친다는 말씀하셨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본다면 가령 선생님에 대한 부분도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잘 배우는 방법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강구되고 있는지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만 왜 경쟁을 시킵니까? 교장도 경쟁을 시키고 교사도 경쟁을 시키고 다 경쟁을 시켜야죠. 요새 교수들도 우리 같은 교수들이지만 옛날보다 평가 되게 세게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논문 많이 안 쓰면 이렇게 쫓겨날 것 같고 해서 불안하고 그래가지고 논문도 많이 쓰고 휴강도 못 하지 않습니까? 예. 열심히 가르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왜 학생들만 경쟁하지 말고 우리 같은 교수들도 경쟁을 하고 교장님들도 경쟁을 하고 교사들도 경쟁을 하면서 그래야지 또 거기서 이제 좀 더 발전이 있고 동기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최근입니다. 최근에 유엔에서 한국 정부에다 굉장히 크게 경고했습니다. 학원 10시 그 제한을 지금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데 그걸 꼭 좀 지켜달라. 사실 국내보다 외국 유엔에서 학생들이 인권 차원에서 그걸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물론 뭐 자율과 경쟁은 좋지만 PC방도 10시까지 하고 청소년들은 10시 정도는 집에 들어가서 이제 부모님들하고 얘기하고 같이 이제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들어갈 수 있는 청소년 기관들이 10시에 제한을 하니까 학원도 이제 10시까지 정도 하고 뭐 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몇 시 전까지 배우고 싶은 사람 많이 가고 또 하고 싶은 사람 또 하고 그리고 이제 학교가 그 공교육이 학원을 대체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안 가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학생의 수면권과 건강권 위해서라도 조금 제한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학교라는 데가 아침부터 와서 공부하고 그리고 대화하고 뛰어놀고 하는 곳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제가 드리려고 했던 질문, 즉 그 학원의 심야 단속을 법제화하자라고 하는 그 이유, 입법 취지가 될까요? 예. 그렇다면 글쎄요, 그 학원 시간 규제가 법제화된다라고 할 때 그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또 다른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시도조례로 학원 시간 규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 서울시도 10시로 규제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근데 시도조례도 법입니다, 사실. 그것도 이제 지금 사실 법제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법제화 하자는 거는 시도조례가 조금씩 다른데 시간들이 그걸 10시에다 맞추기 위해서는 시도조례로 10시로 다 맞추면 좋은데 네.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법제화하자는 이제 그거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이제 조례도 법규임으로 이제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학원 끝나고 나면 이제 뭐 그 혼자 개인 과외를 받는다 안 받는다 또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모든 과외는 조금 부작용이 약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1년, 2년 지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입시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이게 뭐 약간의 상업적인 학원 마케팅이다. 이렇게 이제 그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느끼게 해줘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거하고 공교육 강화, 학교 교육 강화를 동시에 같이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정부가 EBS 교재에서 70%를 출제하겠다라는 그 내용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EBS에서 가르치는 것하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하고 다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7, 80% 내겠다는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학원 가는 이유가 학원 마케팅, 학원 선생들이 야, 여기 우리 와라. 그럼 내가 다 가르쳐 주고 여기서 다 날 수 있다. 난 쪽집게다. 그런 또 마케팅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항해가지고 이제 우리 이제 공교육이나 이런 쪽에서도 그래도 약간의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EBS에서 수능 문제 낸다는 거는 당연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학교 과정하고 따르게 가는 게 아니기 아니니까, 때문에. 예. 그래서 나는 그거는 뭐 아주 타당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 학원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다른 학원의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면 바로 그 학원비에 관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사실 학원비에 관한 어떤 그 준칙이 있습니다만 그걸 제대로 지키지 않는 학원도 꽤 되거든요. 이 문제에 관한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지금 오해하는 게 학원을 없애자는 게 아닙니다. 네. 학원을 이제 지금 뭐 정상적인 학원에 대해서는 전혀 그걸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적인 그 학원들이 있죠. 뭐 굉장히 한 3배, 4배를 받는다는 등 이제 그런 것도 뭐 세금 안 낸다는 등 이렇게 편법적으로 하는 학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저희들이 이제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 지금 정부가 사실은 지난 여름부터 단속을 좀 시작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네. 그래서 보면 학원비 공개하라, 그리고 영수증 발급 의무화하기 위한 학원법 개정안을 지금 국회에 제출해서 국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정부안과 12개 의원 발의한 학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심의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이 통과되면 더 강력하게 불법 그 학원들을 단속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불법 학원 신고 포상제 운영은 작년 7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온라인 학원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체감 학원비 모니터링, 그리고 학원 단속 보조위원 배치하는 사실은 좀 창피한 얘기지만 이러한 이제 단속들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가 공교육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지금 아까 모두에 말했듯이 공교육은 기고 있고 사교육은 뛰고 있으니까 뭐 뛰는 사람 좀 발목 잡아놔야지 이 기는 사람이 이렇게 세워서 이걸 따라갈 수 있지. 안 그러면 20년 동안 공교육 강화해서 사교육 잡는다고 했는데 사교육은 뛰고 기고 뭐 도저히 못 잡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투 트랙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공교육 살리기에 관한 문제를 여쭤보도록 할까요? 그 공교육 살리기